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정 공백 상태가 8개월째에 접어들며 미국 측이 새 협상 대표를 선임했지만 방위비 협정에 대한 특별한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달 초 신임 협상 대표로 나선 도나 웰턴 미 국무부 협상 수석 대표는 한국 측 정운보 협상 수석 대표와의 대화에서 미국은 이미 최대한의 유연성을 한국에 보였다라며 추가적인 분담의 기난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26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한 미국 측 외교 소식통은 한국 입장에서는 새 협상 대표가 나서며 협상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웰턴 신임 대표는 기존의 미국 입장에서 더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액을 더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 역시 웰턴 신임 대표는 미국이 현재까지 최대한의 유연성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기존 총액 요구에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맞춰나가야 한다는 발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대표의 변화를 준 미국이 사실상 새로운 합의안 도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 협상안도 없는 상태에서 협상 대표를 교체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드하트 전 협상 대표를 경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하트 전 미 협상 대표가 올 3월 한국 협상력에 밀리며 최종 합의에 거의 다다랐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걷어차며 원점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특히 웰턴 신임 대표는 그간 미국이 다양한 방식의 방위비 분담 방법을 제시했다면서 이를 최대한의 유연성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분담금 총액에는 별다른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고 그간 단형 계약 방식이 아닌 단년 계약 방식으로 1년치 방위비 분담액을 우선 지급한 뒤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한미 실무 당국 간에서 합의했던 13% 인상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거부하면서 지난해 분담액 1조 389억 원에서 50% 가까이 인상된 13억 달러, 약 1조 5,400억 원을 1년 계약으로 요구했습니다. 이후 협상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3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 중점 과제에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라는 항목이 마련됐습니다. 여기에는 끝없는 전쟁을 중단하고 병력을 귀환시키는 것과 동맹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또한 해외 주둔 미군의 귀환은 중동 등의 분쟁 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때에 따라 이러한 기조하에서 주한미군 감축 역시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 측의 강경한 입장 탓에 협상에 나선 우리 정부 역시 협상 장기화를 준비 중입니다. 협상팀 내부에서는 내년도 방위비 분담도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협상팀 관계자는 이달 초 타 부처 협상팀 파견 인원에 대한 파견 기간 연장 요청을 다시 해야만 했다면서 지난 3월 7차 협상 이후 좀처럼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내부에서도 협상 장기화 전망이 강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미 방위비 협상이 11월 3일 실시될 미국 대선 이후에야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워싱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26일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시간을 끄는 지연 전술을 구사하고 있고 미국은 대선으로 인해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모두 서둘러 매듭 지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 국장은 한국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지연 전술을 쓴다는 얘기가 워싱턴에 퍼져 있다면서 한국이 시간을 끄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며 만약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끌지 않는다면 그게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한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시간을 끈다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시간을 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공평한 분담금 타결이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합의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한국이 시간을 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미 관계는 극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이 지연 전술을 구사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분담금을 제시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만 놓고 보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가 한국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연 전술 얘기가 퍼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 대선이 7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대선 이후 타결 가능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미국 측 시각에서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새로운 제안을 꺼내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연 전술로 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무리한 요구에 조바심을 내지 않고 침착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어떻게 지연 전술이 될 수 있느냐는 반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온통 미국 대선에 쏠려 있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 대표를 교체하는 강수를 뒀으나 진척도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미국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국 등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방위비 압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 후보가 되면 전통적인 한미 관계가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우스 국장은 한미 방위비 협상이 미국 대선 전에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게 한미 방위비 협상은 서둘러 처리해야 할 긴급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우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지금 요구한 액수보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릴 가능성이 크며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꺼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역시 미국 대선 이전에 한미 모두 방위비 협상을 타결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로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한미 관계가 복원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체적으로 한국이 제시한 인상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 승리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매우 빨리 타결될 것이라며 바이든 취임 100일 이내에 1년이 아닌 단연 계약 형태로 한미가 합의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력을 어리석은 집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 관계의 균열을 낳을 수 있는 최대 압박을 한국에 가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한국도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 등 다른 해법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직 미 대선에서 누가 될 것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방위비 문제는 물론 골치 아프겠지만 남북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많은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바이든이 된다면 방위비 문제와 안정적인 동맹관계의 회복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외에는 딱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누가 우리 국익에 더 도움이 될까요? 이상 시온TV였습니다.